안녕하세요.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초긴장 상태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겉모양이 사진처럼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우리가 피곤하거나 추위에 노출되거나 추위에 노출되어서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도 쉽게 걸리는데 보통 일반적인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리노바이러스로 30에서 50%를 차지하고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10에서 15%를 차지한다고 해요. 발열, 콧물, 기침에 구토가 심하고 소화장애까지 있다고 하면 리노바이러스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일 확률이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화관도 침범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현재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의 화난시장에서 거기서 거래된 박쥐에서 퍼졌다 또는 뱀에서 퍼졌다는 등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사회주의 체제로 운영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자국에 불리한 내용들은 폐쇄 조치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근 서방 언론들 소식 중에 하나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중국이 2017년도에 우한에 가장 위험한 병원체를 연구하는 시설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때 과학자들이 우려와 경고를 표한 바가 있다고 해요.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밖으로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했는데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고위험 병원체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관리도 느슨하기 때문에 유출 가능성에 대해 걱정했었죠.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54개의 BSL-4 연구소가 있다고 하는데 BSL-4 연구소는 4단계 생물안전성 표준 연구소인데 사스는 1단계 낮은 BSL-3에 해당하는 바이러스라고 해요. 중국에는 딱 한 곳 우한에 이 BSL-4 연구소가 있고 여기서 고위험 병원체를 연구해 왔는데 이 연구소에서는 인간과 생물학적 특성이 비슷한 원숭이에게 백신을 실험하는 연구 시설도 있다고 해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연구소에서 유출되어 변이를 일으켜서 인간에게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어찌되었거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희생을 최소로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지금 같은 때는 일반 초기 감기로 콧물이나 기침, 약간 으슬으슬한 정도만 있어도 신종 코로나 아닐까 하고 은근히 걱정될 때인데요. 이럴 때 간단하게 이겨내는 방법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옛날 하던 방식인데요. 감기가 막 오는 초기 감기일 때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풀어서 갈비탕이나 설렁탕도 상관없어요. 따뜻하게 국물 있는 거 한 그릇 먹고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땀을 푹 한번 빼세요. 그러면 10중 8구는 거뜬해져요. 체력이 강한 사람은 두세 번 해도 되고 체력이 약한 분은 한 번 정도만 하고 갈비탕이나 설렁탕 같은 따뜻한 국물로 영양 공급과 수분 공급을 해주면 되게 거뜬해지거든요. 이것을 발환요법이라고 해요. 무슨 구석기 시대 얘기냐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중국 후한 시대에 장준경이라는 뛰어난 의학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중국 쪽 지방은 겨울에 추웠는데 추위에 노출되면 으슬으슬하고 감기 걸리고 심한 경우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물론 그때도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 같은 전염병이 유행했죠. 그것이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모를 때니까 괴질이다, 역병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이러한 괴질이나 역병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장준경이라는 뛰어난 의학자가 병의 진행 단계를 연구했는데 병사가 점막을 통해서 초기에 막 들어오는 단계를 표증,
병사가 몸의 겉표면에 있다는 뜻이죠. 시간이 지나면 병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중간에 걸쳐서 소화기나 간 이런 데 걸쳐 있으면 반표 반리증, 즉 반은 표, 반은 이증이라는 뜻이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증이라고 하고, 또 양증이냐 음증이냐에 따라 삼양 삼음으로 나누고, 거기에 따른 치료 처방을 정리해서 만든 것을 상한 잡병론이라고 하고,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상한론과 금계요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한론에서 한은 차갑다, 추위를 말하고, 상은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상한은 추위에 상처를 받았다, 즉 추위에 노출되어 감기나 괴질, 역병에 걸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론은 현대의학 입장에서도 맞는 이론이죠. 지금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점막이나 코점막, 기관지 점막 또는 상처가 있는 피부 점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니까 상한론의 이론과 같은 원리죠. 즉 감기든 신종 바이러스든 역병이든 괴질이든 모든 것은 1차 점막, 즉 표를 통해서, 겉표면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막 초기에 이런 질환이 의심될 때는 발한요법을 써서 땀으로 병사를 밀어내서 치료한다는 원리예요. 지금 같은 때는 어떤 감염자가 내 옆에 왔다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감기 초기처럼 으슬으슬하고 약간의 기침이나 콧물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바로 발한요법을 하세요. 따뜻한 국물 한 대접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땀을 한번 빼든가 해보세요. 대신에 체력이 약한 분은 땀을 뺀 후 영양보충 충분히 해주시고 바로 추위에 노출하면 안 되고 몸을 따뜻하게 보온해주면 설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왔다고 해도 바로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상한론 처방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몸살이 왔을 때 몸에 살이 들어온 거예요. 살은 추위도 될 수도 있고 신종 바이러스도 될 수 있고 세균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은 다 살이죠. 그래서 몸살 초기에 여러분들 갈근탕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질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발한요법 한방 처방을 써도 되고요. 또 약간 고급진 것으로는 면역력을 조절해주는 5세대 베타글루칸인 바이오베타칸, 또 점막을 강화시켜주는 유산균 생성물질인 트윅스 체인지나 트윅스 체인지 리퀴드를 응용할 수 있고요. 또 지구상 자연의 물질 중 가장 해독력이 뛰어난 시아니딘 성분의 시아플렉스를 이용해 볼 수 있어요. 시아니딘은 카톨릭대 나건 교수팀의 실험에 의하면 타미플루보다도 독감 바이러스 억제력이 20배나 강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실제로 제 손님 중에 독감 판정받고 타미플루 처방 받았으나 약을 안 먹고 시아플렉스로 거뜬히 이겨낸 분도 있고요. 저한테 와서 장상피화생 치료제로 해독하기 위해서 시아플렉스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위점막 보호작용과 전신세포 해독작용과 바이러스 억제 작용까지 있으니까요. 혹시 감기 증상이 막 오려고 하면 하루 6포에서 9포까지 드셔도 되니까 잘 응용해 보세요. 아무쪼록 이번 사태에 모든 분들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쌌을 때도 한국 사람들 김치, 마늘, 된장 같은 발효 음식 잘 드셨던 분들은 큰 탈이 없었으니까 우리 전통 음식 잘 드시고요. 인스턴트 가공식품은 우리 면역을 약화시키니까 되도록 피하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